자, 상한가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제가 상한가 분석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천재 리더님의 상한가 분석은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상한가는 11개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가는 상한가의 구조를 앞에서 계속해서 지난 이틀간의 설명을 드렸었죠. 주로 거래량 없는 개잡주들 당기는 쪽의 숫자가 절대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날 그냥 바로 까고 도망가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죠. 이게 상한가로 나온다 그래서 딱히 뚜렷하게 내일도 하고 이게 모멘텀이 저 모베이스 같은 종목이라든가 그 앞에 이제 제가 이건 더 갈 것 같습니다라고 짚어드렸던 이런 종목, 한국정밀기계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그냥 뭐 신나게 까버렸습니다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아주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명한 것보다는 뭐 조금 되도 않는 형태의 이런 잡스러운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 판별할 수 있는 기준 퍼센트 룰을 제시해 드렸죠. 자, 오늘도 중간에 아마도 저 종목 제가 앞서서 얘기를 드렸던 DYP 자동차 부품주 DYP 분석에서 이 퍼센트 룰을 다시 설명드리게 될 것 같으니까 DYP 분석할 때 이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요건 한번 기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요것만 하고 그냥 금방 지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기록을 지금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자, 엊그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 상한가가 16개가 나왔었죠. 그 16개의 상한가 중에서 4개의 종목이 다음 날에도 상한가를 또 갔고요. 그리고 한 개 종목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됐었죠. 그러니까 거래 정지됐다가 그 모베이스 전자가 어제는 여기 모베이스 전자가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 이제 모베이스 전자의 모 회사인 모베이스 같은 경우가 어저께 상한가를 먼저 갔었죠. 상한가 점상으로 들어갔었고요. 상한가 그대로 점상으로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제 이 모베이스는 이제 한 상한가 들어갔다가 고가에서 차익 실업 나오는 대신에 어제 하루 쉬었던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는 밑에서 지금 감아가지고 이렇게 쳐 돌린 흐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갤러리 하우스주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숫자 얘기를 해드리다 말았죠. 그래서 4개에서 5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9개 종목이 남지 않습니까? 그 9개 종목 남는 것 중에서 다음날 올라간 종목은 아진, 엑스텍하고 MBR 모션 딱 2종목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파워로직스 조금 더 가지 않을까 뭐 생각했던 종목들까지 못 갔죠. 파워로직스, 천일고속, 동양고속, 우수하면서 그 다음에 되지도 않는 종목으로 써먹었던 얘기 들었던 서메이지 같은 종목들, 비트맥스 이런 것 다 하락입니다. 음봉으로 쫙 작살이 났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상한가가 17개 종목이 나왔었죠. 어저께 상한가 17개 종목 나온 그 중에서 오늘도 상한가가 나온 종목은 이렇게 긴 꼬리 잡고 뒤집어 엎어버린 이 모베이스 전자를 포함해서 하나, 갤러리아, 오선주, 모베이스 전자, DYP까지 딱 3개입니다. 어제보다 숫자가 더 줄었어요. 상한가 숫자도 줄어드니까 뭐 당연한 흐름이라고 봐야겠습니다만, 자, 이것도 이 중에서 오늘도 올라간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탈모 또 테마가 또 추가돼 가지고 날아 들어왔던 현대약품하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DX. 자, 이 딱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저께 이제 상한가 16개 나온 것 중에서 이 둘 빼고 나면 나머지 11개가 깨진다는 얘기죠. 자, 깨지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잘 팔고 나오시고 그리고 잡아 들어가는 거 잘 들어가는 그 룰을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 룰을.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래서 기준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일단 자르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르고 다시 들어가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낫다. 차익 실현하니까 차익 실현하고 일단 안 그러면 위쪽에서 가지고 그냥 덜컥하고 물려버리게 돼요. 이거 자르고 나오질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물려 들어가면 그건 뭐 완전 어처구니 없어지지 않습니까? 저쪽에 천일도속, 고속, 동양고속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그것도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 중에 뭐 있더라? 그냥 까먹었던 그냥 다 토해버린 종목이 있었는데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 중에서 되지 않는 종목, 되도 않는 종목 하이딥 이런 거 그렇죠? 이거 감자 상한가 들어갔던 이거 어제 상한가 들어갔었는데요. 그 싹 다 뱉어버리고 어제 출발사 날까지 내려갔다 왔어요. 이러면 뭐 그냥 이거 룰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이익 못 먹고 그냥 개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12%의 룰입니다. 이 퍼센트가 대부분 정해져요. 일반 주가 종목의 퍼센트도 움직이는 퍼센트가 대부분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일정한 퍼센트에서 돌아들어가는데 그 퍼센트 룰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천재투자TV에서 투자 기법으로 통해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안 알려드렸던 게 이 강세 종목들, 상한가 종목들, 그래서 초강세 세력주의 차익 실현하는 퍼센트 룰을 설명드렸는데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 쭉 세력으로 슈팅해서 올라 들어가는 종목 같은 경우 위에 고가에서 7% 떨어져 요거는 알려드렸었죠. 그 세력주에서 써먹는 것별. 그러니까 당연히 상한가 종목 같은 경우가 세력주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강력한 형태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룰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7%, 12% 어저께도 설명드렸었죠. 7%와 12%입니다. 그러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 갭 상승한다라고 하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어저께 상한가 들어갔고요. 오늘 시가에서 7%에서 들어갔죠. 시가 7% 요선에서 들어가서 여기 요 정도 흐름 안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보합선까지 내려가지 않고 달고 돌려 들어가면 잡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고가 대비로 친다 그러면 여기서 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쭉 올라 들어갔다가 시가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지금 쭉 들어갔다 내려왔다는 얘기죠. 아침 쭉 해서 살펴보게 되면 7% 시작해서 올라 들어갔다가 밀려 내려오는 걸로 7% 딱 계산하면 맞아요. 그러면 이 가격에서 지금 4,2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4,200원에서 고가 대비 7% 계산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4728하고 해서 300원 빠지고 3,900원이네요. 3,900원 위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0원 여기죠? 이거 떨어질 때 그냥 팔고 나와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 지금 모베이스 전자 정도의 급에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7%가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더블 이상을 날아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쪽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범위를 7%가 아니라 12%까지로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15%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자, DYP 들어가서 살펴보죠. DYP. 요 DYP는 저 앞쪽에서 그래서 첫날 이거는 원래는 중장기 재료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자동차가 굉장히 잘 나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뒤에 가서 풀려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전 스타트에서 제일 먼저 설명드렸던 서현 이와 같은 종목들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 들어갔었죠. 어저께는 뭐 영화테크 같은 기업들도 있었고 영화테크도 자빠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요. 이런 강세인 종목들 같은 경우 요 퍼센트 안쪽 즉 3이나 5% 정도 갭 상승하고 난 다음에 요 정도 눌리고 다시 감아 들어가는 건 당기겠다라고 아주 착착한 종목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자 직전 고점까지 이렇게 들어갔다가 지금 곡점 위치까지 들어갔죠. 여기서 이제 눌러 들어오는데 자 플러스 16.6에서 시작해서 10.38이에요 7% 안에서 잡고 그리고 안 내려가고 쳐 돌리고 있죠. 위치 살펴보면 지금 딱 여기거든요. 이렇게 이런 선에서 그냥 계속 당기겠다라고 이거 뭐 의지를 발휘하는 거죠. 아주 작정을 한 겁니다. 이 케이스. 요 앞쪽에 3% 내려간 경우도 보면 딱 여기 자리 여기서 가만 내려온 것도 자리 지금 똑같은 자리 이렇게 기술적인 포인트 잡아가지고 이 포인트에서 그대로 살짝 눌려서 털고 나올 물량들 털어낼 물량들 털어내버리고 그냥 그대로 감아서 쳐돌리는 형태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 정도 내리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살펴보는 선에서 계기셔야 되는 거죠. 7%. 그러니까 룰대로 7%를 기다렸다라고 하면 털리는 일이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노리면 되는 거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이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겠습니다. 7%, 12%입니다. 그래서 12% 룰을 쓰는 경우에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실질적 출발선이 3,300원이고요. 이제 100%를 넘었죠. 자, 이 위쪽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12%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차익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에서 7% 정도 떨어지게 고가에서 7% 떨어지게 되면 일단 반 팔고 7% 고점 대비 7% 하락하게 되면 7%를 하회해버리면 반 팔고 그 다음에 12% 아래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게 바로 복귀가 안 되는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판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붙든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종목보다 자빠져서 깨지는 종목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더 많으니까 이렇게 고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들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개 종목 중에서 이제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화면에서 안 봤는데요. 자, 하나 갤러리아 우선주. 자, 하나 갤러리아하고 갤러리아 우선 중에서는 갤러리아
우를 기준으로 하라라고 어저께 얘기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 들어간 다음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돌려버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지금 20% 넘게 이렇게 들고 난 다음에 차익 실현 떨어졌던 거를 강하게 떨어졌던 거를 뭐 이 선바꿈 교체 형태로 되나요? 그냥 도로 지금 감아 돌려가지고 말려서 다 날려버리는 형태가 됐거든요. 자,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는 못 갔고요. 그러니까 본주는 못 가요. 본주인 하나 갤러리아는 왜 이러냐? 자, 이 본주인 하나 갤러리아를 살펴보게 되면 이 하나 갤러리아는 지금 그래서 상당히 많이 까먹었죠. 고가에 대비해서 15% 그러니까 쭉 까먹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라 그러면 지금 그대로 감아 돌려가지고 지금 말려서 말아 올려가지고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펀더멘탈 필요 없고요. 그따 다 쓸모없고 펀더멘탈은 무슨 펀더멘탈 사상 최대 실적 분기 최대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못 올라가는 종목이 200개가 넘는데 극저평가 종목들 자 아래쪽에 뭐 PER 2배짜리 3배 4배 이런 종목도 아직도 들이 깔려있거든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 그러고 있잖아요. 좀 2배 3배 4배 극저평가들 널려있어요. 지금 시장에 펀더멘탈 다 쓸모없다고요. 그 앞에도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도 안 해요. 그거를 저도 안 한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안 해요. 이제 저평가주도 사가지고 기다리는 거 웬만한 저평가주도 안 해요. 올라 들어오면 그때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치고 나오면 서현이와 같은 종목들 오늘 들어갔던 거 이거 쳐다보지도 않죠. 안 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종목 분석에도 그렇고 어제 이 시간에도 이 종목 분석에서 이 종목들 많이 나왔지. 이거 예시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안 봐요. 보나마는 못 올라갈 거니까. 나오면 그때 보자 이거야. 못 나오니까. 이 2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올라와야 당연한 종목들이 못 올라. 그 예외적인 숫자만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재료도 이것들 다 필요 없고요. 올라오는 것들 보면 별 같지 않은 진짜 좋은 재료들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못 가는 경우 허다하죠. 그럼 별 같지도 않은 종목들 가지고 상한가 분석 시간에 우리가 지게 쳐다보고 앉아 있거든요. 수급이 장땡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종목들도 일단 구조선은 기본으로 똑같습니다. 다 그런 구조로 들어가요. 자, 맨 위쪽에 너 이제는 SJ그룹 보겠습니다. SJ그룹 뭐 하는 회사죠? 정원호테마. 그리고 이 정원호테마에 속하는 종목이 S그룹, J그룹 말고 또 하나가 또 올랐습니다. 여기도 있죠. PS텍, 정원호테마, 정치테마요. 정치테마는 왜 올라가냐 이런 걸 따질 이유가 전혀 없죠. 왜 내리냐도 역시 마찬가지 따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게 잡아당긴 놈이 그냥 차익 실현하면 밀려내는 거고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냥 당겨 올라 들어가면 올라가는 거고 그냥 뻔한 구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붙는다 그러면 그냥 액면대로 보시면 돼요. 그 위쪽에서 시가서 음봉으로 밀려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윈도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에도 음봉에서 떨어지는 날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양봉에서 이렇게 꼬리 달고 7% 떨어지는 거하고는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음봉으로 떨어지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잘라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이제 잡고 들어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양봉으로 가는 날 안 가는 날이 아주 선명하니까요. 눌렸다 시작을 하도 양봉에서 잡아 뽑아려면 역시 마찬가지 바닥에서 또 똑같은 방향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저점에서 7% 잡아가지고 꼬리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세롭쇼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거래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 애초에 전망 자체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정치 테마에 무슨 전망을 합니까? 뭔 이유가 있다고 정치 테마주들이. 상지건설 같은 종목들이 그렇게 날라도 가는데 이유 있습니까? 돈질했다는 거 말고? 그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 분석하는 것도 이유가 없죠. 분석의 범위 자체로 완전히 넘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그냥 복불복이에요. 그냥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이건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분석의 의미가 전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석할 의의가 없어요. 자, 요거 빼버리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4x4가 올라 들어왔습니다. 요쪽에서 지금 두 개의 종목이 같은 이슈 가지고 올라 들어왔어요. 자, 4x4가 있고요. 그러니까 4x4 같은 경우 그리고 저 아래쪽에 이스트 에이드입니다. 이스테이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이스테이드 어저께도 올라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렇게 아주 쭉 해서 올라 들어가죠. 이스트그룹에 이거 예전에도 그래서 이거 AI 이슈 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트그룹 같은 경우는 이스트소프트와 이스트에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스트소프트는 자 이거 구분을 해드리면요. 이 이스트소프트는 또 가지도 못했어요. 이건 그래서 잠깐 12%까지 올라 들어가더니 다 꼬리 달고 그냥 작살나 버렸고. 이스트 에이드만 이게 이래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의 문제가 아니야. 재료 자체의 문제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AI 쪽으로 개발하는 건 누가 개발하냐면 얘네가 실질적으로 개발에 주도를 해요. 이스트 소프트의 자회사가 이스트 에이드이고요. 이스트 에이드는 뭐 하는 회사냐 그러면 우리 알약에서 나오잖아요. 점유율 극히 미약한 포탈 줌!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줌, 인터넷 포탈 줌, 그거를 운영하는 회사가 이스트 에이드고요.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알약, R 시리즈를 만든 그 회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죠. 이거 주가하고 관계없이. 제발 망하지 말고 끝까지 해가라 라고 응원하는 회사. 근데 이 회사가 AI를 만들어 가지고 그 AI를 적용시키는 회사가 이스트 에이드입니다. 근데 이스트 에이드가 이스트 소프트보다 역시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회사예요. 적고 가벼운 회사입니다. 이게 구조가 다 똑같아요. 이거 상한가 날아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자 이거 보세요. 1,500원에 거래량 13,000주. 이건 뭐 얼마입니까? 거래대금 2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도 안되죠? 2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1,500원짜리 주가 1,500원짜리 만주 거래됐다면 거래대금이 2천만원짜리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혼자 해도 이거 주가 상한가 보낼 수 있어요. 누가 깽판만 안 치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고르는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4x4 이건 예전에도 이거 잠깐씩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퓨리오사 AI가 처음 이슈가 등장을 했을 때 이거 어저께도 얘기 나왔었죠. 4x4 이 파이퍼요. 이거 4x4 어저께도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이거 분석하는 동안에 이거 어제 얘기 드린 것 같아요. 바로 이 종목 예시를 드렸었죠. 그래서 뜻밖의 이 종목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강세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인베스트먼트 같은 DS 인베스트먼트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창투사 내의 수급에 이 금융회사들 물량들이 지분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창투사들은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 들어오면 패대기를 쳐가지고 눌러버립니다. 그런 반면에 이 퓨리오사가 이게 4x4 같은 애들은 이런 애들은 없거든. 이게 붙어있던 물량이 기존에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애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없어요. 이런 회사 뭐 볼 거 있다고 이런 걸 가지고 있냐고. 없죠? 운영산병 보유 물량 트로튼 자선 운용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보유 수량 600 단위가 지금 1000주에 0.64니까 600주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게 다야. 물량이 붙어있는 게 없죠. 근데 퓨리오사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DS 인베스트먼트 같은 이런 쪽에 보면 여기에는 이 관련돼 있는 물량들이 덕지덕지 왕창 붙어 있어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 들어오면 어김없이 이런 물량들이 매도하는 물량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에는 이렇게 주가 올라 들어가면 이렇게 패대기 치고 매도하고 딴지 걸고 나오는 이런 물량들이 나와요. 그래서 뜻밖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4x4 같은 이런 가벼운 종목들 그거 빼고 나면 아무것도 볼 거 없거든요. 없죠. 그 기대를 빼고 나면 이 회사는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거 기대 하나 보고 뭐만 달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집중도가 훨씬 더 강력한 성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종 아무것도 없는 계접주가 오히려 대장주가 되는 경우가 주식시장에 간간히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거 LG 효과입니다. 퓨리오사하고 LG AI하고 이쪽에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국가대표 소브린 오늘 아침에 LG에서 설명드렸던 요거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야. LG CNS. 그래서 LG CNS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엉뚱하게 오픈 AI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까면서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게 진짜 아니다라고 얘기 드렸죠. LG CNS 4x4 이스트에이드 이스트소프트 요거 바로 이게 국가대표 여기에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퓨리오사 AI에. 그래서 요 4x4와 이스트에이드 두 종목은 같은 재료 가지고 돌아 들어간 거예요. 단, 4x4 같은 경우 원래 들어가는 4x4가 더 세게 원래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스테이드보다 4x4가 원래 세게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자, 4x4가 상한가 들어간 게 9시 20분이고요. 이스트에이드가 상한가 들어간 거는 일단 9시 들어갔다가 한번 깨졌다가 지금 다시 들어갔네요.
같은 경우 다시 들어가서 10시 이렇게 상한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일단 4x4를 우선적으로 이제 요거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스트 트레이드는 그 전에 이쪽에서 먼저 또 전날 10%가 올라 들어온 몫이 있고 4x4는 이제 바닥에서 들어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AI가 섹터 전체가 강해야 되는데요. 이때 올라올 때처럼 섹터 전체가 강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AI가 섹터가 전체가 강하지 않아요. 자, AI 이슈 같은 경우가 지금 다 분산이 돼버렸죠. 그래서 뭐 의료 AI 쪽 가는 놈들 따로 나가고, 옛날에 뭐 루닉 같은 애들도 뭐 따로 움직이고, 시어스 테크놀리 같이 있는 종목들 또 따로 움직이고, 또 로봇하고 결합되어 있는 종목들 따르고 다 이제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하고 결합되어 있는 로봇으로 움직이는 거지 AI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예전처럼 이런 시세로 연결되기는 조금 이렇게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보겠습니다. 즉 예를 들면 내일 7% 위쪽에 10% 위쪽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할 경우 여기서 음봉으로 눌리게 되면 일단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7% 정도에서 되돌리는 흐름이 아니고 그냥 계속 가진다라고 하면 어저께 상한가 들어갔다 오늘 깨졌던 종목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갭이 우선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려 그러면 이게 갭이 크지 않아야 돼요. 갭이 크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안쪽으로 인사이드로 들어서 움직인다면 그것도 안 좋은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형태는 내일 주가가 여기서 소폭, 그죠? 5%에서 7% 사이 정도로 상승을 한 다음에 살짝 꼬리 달고 들어가는 이 구조가 가장 좋다라고 계속 얘기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한가 들어왔던 종목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중에서 요렇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골라서 잡아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퓨리어스에 대한 기대가 이미 이 앞쪽에서 이미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걸쳐서 이렇게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점상으로 계속 들어가기는 어렵다. 잘하면 하루 상한가는 아니라도 뭐 한 10% 20% 정도 뭐 이런 식으로 121선까지 가는 뭐 요 정도까지 수준까지 가고 꼬리 달고 밀려 떨어지면 그게 먹을 수 있는 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상가 종목들은 어제도 얘기드렸지만 기본으로는 일단은 넘기는 겁니다. 넘겨서 이제 내일 아침에 위에서 이제 파는 쪽 팔거나 홀딩하거나 딱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따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그렇게 아주 대단히 크지 않은 걸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하기에는 너무 앞에서 이미 너무 우려먹었잖아요. 이스타에도 똑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할 필요도 없고, 자, 남선 알미늄입니다. 남선 알미늄. 자, 이건 뭐 골 때린 종목이죠. 이 남선 알미늄. 뭐 테마 쪽으로 테마로 엮여가지고 이거 예전에 뭐 이낙연 테마 그 정치 테마도 들어갔었고요. 돼지도 않는 소리 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 들어갔다 작살났다가 아주 테마 춤추는데 아주 전문이죠. 바로 직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가가 또 뜬금없이 올라 들어갔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 더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은 저 위에서 시작했다가 또 그냥 깨져 들어가고 다시 돌아 들어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앞쪽에서 올라갈 같은 경우는 딱히 이슈가 없었어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슈에 굳이 대자라고 하면 이제 어떤 식의 이유들을 대고 있냐면 이제 배터리 쪽 배터리 기대입니다. 나트륨 배터리주에도 들어갑니다. 정치 테마주에도 자주 엮이지만 배터리 쪽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배터리주 같은 경우엔 얘가 배터리 쪽에서 최고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나트륨 배터리 쪽 같은 경우라면 얘보다 훨씬 더 센 종목들 뭐 나인테크라든가 애경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러면 이게 배터리 쪽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올라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런 애들도 올라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디 갔냐? 2차전지 나트륨 이온 배터리 여기요. 애경케미칼 나인테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얘기되는 게 이게 알루미늄 기업이니까요. 말 그대로 알루미늄 기업이니까 그렇게 이 알루미늄 기업가 뭐 또 얘기하는 게 뭐 이쪽에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산업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같은 쪽에서 들어가면 이런 쪽에서 알루미늄 수요가 늘어난 걸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주가 이렇게 끌어당겼는데요. 그거 가지고 뭐 그러지 예전 또 차량 경량화 이런 쪽에도 갖다 붙이기도 했고 그래서 알루미늄 수요의 증가에 대한 기대 요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그냥 돈질입니다. 서두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재료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돈질하겠다는 얘기예요. 알루미늄의 기대라고 하면 남선 알루미늄이 알루미늄 이런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이름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종목입니다만 실제로 섹터에서 대표주는 아닙니다. 알루미늄 대표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 듣도 보도도 못한 얘가 알루미늄 대표입니다. 그냥 뭐 거래도 거래 꽤 많이 되네. 이게 알루미늄 대표주예요. 얘가 알루코. 자, 2024년 매출 6천억, 300억 이익. 여기 같은 경우도 1,600억, 1,600억, 3,800억, 5천억. 그러니까 저 정도 나오죠? 이가 대표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의 수요에 대한 기대 쪽 같은 경우로 제대로 바꿔 들어간다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가요. 이렇게 이 종목이 올라가지 남선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남선 같은 경우 그런 쪽에서 돌아가는다라고 보다는 이거 뭘로 봐야 되냐라고 하면요, 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장난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먹었던 애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장난치는 거예요. SM100셀, 남산알루미늄 두 회사 모두 최대 주주가 SM그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SM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터테인먼트의 소녀시대 SM 하는 얘가 아니고요. 삼나그룹이에요. 삼나마이다스, 삼나그룹, 남선 알루미늄, SM100셀, TK케미칼, 저쪽에 뭐 대구의 우방건설 뭐 이런 회사들 전부 이 SM그룹이에요. SM그룹, SM상선, 삼나마이다스 저기 나오죠? 네. 돈 벌어가지고 인수합병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는 삼나, 그리고 TK케미칼도 여기 갈 겁니다. SM. 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뭐 해먹고 있는 이 세력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해먹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드시고 있다. 자, 그러니까 현재의 구조로 본다라고 하면 뭐 딱히 이유가 없죠. 남산알루미늄은 오늘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가지고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의 얘기는 계속해 나오고 있는데요. SM그룹 가지고 사익 편취하고 있다 이런데 이런 얘기 나오건 말건. 재밌는 게 이 건설 쪽에 대부분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 건설이 안 좋다라고 하는 쪽에서 굉장히 인수합병에 적극적인 회사가 있는데 두 회사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호반건설이고요. 그리고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이 SM그룹입니다. 둘 다 요걸 아주 뒤지게 먹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러고 있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뜯어가자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주가 왜 이러죠? 남산알루미늄 우선주. 그렇죠. 우선주. 그러는데 남산알루미늄 본주가 아니라 우선주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들어가는 하나갤러리아 우선주하고 이렇게 케이스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이게 작정하고 장난치는 거죠. 자, 여기도 12,500원에 700원 혼자서도 끌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혼자서.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거의 SM이라든가 저는 정치태와 마찬가지의 복불복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내려올 때 같은 경우 이런 데 제대로 못 팔고 물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거래가 없어요. 265 팔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세 같은 데서 지나고 난 다음엔 못 팔아. 이거 그냥 이 장기간 동안에 그냥 허송세월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분석하고 자시고 이게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손대실 종목이 아니에요. 그럼 이 제대로 돼서 팔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네? 이게 거의 한 놈 들어와가지고 혼자서 작전해서 원맨 작전해가지고 헤쳐먹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본주도 못 올라가고 올라갈 이슈도 없고 그냥 뭐 앞에 서두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수급 장난질이야. 네?
해당되는 종목 아니다. 이런 거 손대는 종목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게 이런 비슷한 종목이 밑에도 또 나옵니다. 두 개가 더 나와요. 이런 형태의 종목이. 자, 요 뒤에 있는 요 두 개 프롬바이오 에드바이오텍 요 두 개 하기 전에 에드바이오도 사실 뭐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캠시스하고 아센디오부터 먼저 보자. 아센디오부터 볼게요. 이 아센디오 같은 경우에 이 종목 개판이죠. 그런데 사이사이에 계속 들어와서 헤쳐드시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와 굉장히 비슷한 종목을 어저께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250억짜리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구조죠. 이거 최근에 올라 들어가기 전에 보면 1600원 주가에 거래량 2만주 이러고 자빠졌죠. 거래량 2만주. 바로 치고 들어가기 전에 1600원에 거래량 2만 3천주예요. 얼마입니까? 거래대금 3천만원 조금 넘는 거죠. 웬만한 분이면 여러분 혼자서도 작전이 가능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아센디오와 거의 비슷한 구조의 회사가 또 있는데 이게 역시 마찬가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회사입니다. 똑같아요. 빌리언스. 그놈이나 수준이죠. 시가총액 226억. 여기도 이렇게 틈만 나면 세력들 돌아가지고 이렇게 헤쳐드시는 종목이고요. 이 아센디오 같은 경우엔 이제 컨텐츠 회사입니다. 엔터테인먼트도 한다 그러는 회사예요. 코스피 종목이죠. 이게 회사 이름을요. 회사 이름을 무려 9번을 바꾼 회사입니다. 최대 주주도 그만큼의 수치가 바뀌었고요. 자, QE미디어 같은 경우는 작곡가 김영석이가 하던 거죠. 그래가지고 뭐 계속 바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TDM 투자조합 이러고 계속 이렇게 새로운 놈들 돌아가지고 헤쳐먹고 또 돌리고 돌아서 또 헤쳐먹고 나가고 헤쳐먹고 무한도로 들어가는 거야.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하지만 이게 컨텐츠 회사라고 하지만 이렇다 하게 컨텐츠를 뭐 만들어낸 적도 없고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소속 연예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하는 회사인데요. 소속 연예인이 한 명도 없어요. 없어. 뭐 이렇다 하기에 뭐 나오는 게. 그래서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이건 전형적인 그냥 돈질이야. 돈질 게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하게 이슈를 가지고 들어오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완전 복불복이죠. 그냥 뭐야 이게 잡아 당겨서 들어온 놈이 그냥 팔고 싶으면 그때 나가면 게임 끝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시는 거 아니고요. 내용 없어요. 분석의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안 들어가시는 거죠. 괜히 이렇게 엉뚱한 얘기했다가 들어가지고 망하게 되니까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도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나마도 할 수 있는 건 어떤 형태냐 그러면 요 앞서 나왔던 요런 형태들처럼 여기 빌리언스도 그렇죠. 요게 그나마 여기 세력이 들어와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헤쳐먹자고 작성을 하고 쫙 잡아당기고 내려가고 이런 형태로 게임을 벌일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쉬워요. 이렇게 보기 좋게 그냥 장대 항공 쫙 잡아 뽑아 올려버리고 그리고 팔 때 아주 시원하게 또 쫙 펴버리고 이러면 그냥 딱 시세 복만 보면 그냥 판단하면 되거든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뭐 7%를 굳이 적용할 필요 자체도 없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고가 대비해서 이제 고가 지금 540원인가요? 고가 대비해서 540원 여기 뭐 500원 나오죠. 음봉 딱 발생하자마자 그냥 팔아버리면 되거든. 이런 것도 딱 7% 계산해서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 거고요. 되게 쉬워요. 이런 거는 하기가. 차라리 이런 세력 이렇게 세력도 이런 형태로 들어올 때 같은 경우는 이 아센디오드 같은 경우도 저 앞쪽에서 들어오던 저런 쪽에서 들어올 때가 지금 비교적 다루기가 쉽습니다만 지금 형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 들어와서 이런 잡주들 지금 매일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가들 이런 거 나오니까 나도 이참에 또 그때 그놈들이 또 들어와서 나도 한 숟가락 얹어보자라는 거거든요. 이런 건 다 안 다루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월요일날도 가면 또 상한가 종목 또 나옵니다. 오늘 올라왔던 지금 대부분 내리고요. 이 캠시스 같은 종목 역시 마찬가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왜 올라 들어갔냐라고 하면 이전에 올라 들어갈 때도 그렇고요. 그 전에 올라 들어갈 때고요. 이 종목하고 비슷한 종목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종목도 최근에 또 재료 내놓으면서 주가가 반짝하고 갭으로 상승했다가 두들겨 쳐맞았는데요. 얘도 지금 갭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상한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건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보나마나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걸 지금 얼마치를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전체가 다 똑같은 재료거든요. 이거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카메라 모듈 회사입니다. 그러면 카메라 모듈 회사들 같은 경우가 우선은 그렇죠.
제일 먼저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이 세코닉스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세코닉스가 자율주행으로 들어간 지는 20년 전에 자율주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가 자율주행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IT 기업 중에서 전장으로 가장 먼저 진출한 회사가 LG전자보다 10년이나 먼저 들어갔습니다. LG이노텍보다는 15년이 더 빠른 회사예요. 가장 빠르게 전장 들어간 게 여기서 들어갔는 거예요. 여기서 전장 들어간 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오래전에 들어갔으니까. 못 가죠. 못 가고 있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아주 지지리도 이렇게 못 가고 있다가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지리도 못 가고 있다가 이번에 현대차고 이쪽이 날아 들어가면서 잠깐 반쪽하고 올라 들어가고선 또 도로 두들겨 쳐맞고 있죠. 그래도 얘는 이게 실적이 나쁘지 않은 이런 실적을 보이고 있는 얘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그나마도 이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도 카메라 모듈이죠. 그래서 로봇 쪽으로나 이쪽으로 이렇게 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그런데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회사 같은 경우라면 여기라도 이렇게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서 낼 수 있을 텐데요. 이 옵트론텍은 그 급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 이 옵트론텍보다 한 단계 더 하바리인 종목이 바로 저 캠시스입니다. 572억이고요. 캠시스 381억이죠. 똑같은 종목이에요. 카메라 모듈에서도 자리를 못 찾고 헤매고 있는 회사. 매출은 많이 나와. 매출은 나오는데 이익이 안 나오죠. 그것도 나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최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후퇴 하고 있죠. 자, 7,200억, 5,000억 내려왔고요. 이제 2,800억, 3,900억. 작년보다 조금 더 나오겠네요. 이익이 안 나오죠. 그래도 여전히. 이러고 있어가지고 재료 내는 거는 자율주행, 그냥 자율주행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업에서 지금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맨 여기는 갖다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자율주행입니다. 참고로 이 종목은 딱 한 번 주육반응 이렇게 계속 나오죠. 이거 딱 한 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1년 전에 그때도 이렇게요. 1년 전에도 해가지고 저 앞쪽에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이네요. 현대차 자율주행 이거 가지고 올라 들어갔는데 이건 남들 다 못 가는데 이 정도 하바리급이 혼자서 돌파할 수 있냐, 돌파 못한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던 겁니다. 옵트론텍 가서 비교해 볼까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얘 안 된다라고 이게 딱 잘라서 얘기 드렸거든요. 옵트론텍 가서 보면 그 얘기 들었으면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될 놈이 있고 안 될 놈이 있지.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양치기 종목이라고 아직 써놨죠. 제가 워낙에 양치기 종목이라 가지고 저러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자율기등 기대, 이게 기대가 도대체 몇 년 전인데 얘가 앞에 차트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저 앞에서부터 시가지고 맨날 자율주행 현대차 테슬라 이러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맨날 제로 재탕을 이거 세력론이다라고 아주 그냥 계속해서 까기만 하고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렇게 얘기할 때 이때 기울여서 들으셨다라고 하면 이런 일 안 당하잖아요. 이런 거. 이게 되도 않는 이슈들 가지고 등장했을 때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드렸고,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드렸고요. 이 꼬라지 좀 보라 이거야. 이 꼬라지 나는 거예요.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되는 애들, 자화전자 같은 애들도 있고, 요즘은 자화전자도 조금 상태가 조금 삐리삐리해지긴 했습니다만 똑같아요. 이거 다 카메라 모듈의 전장이에요. 이 종목들이 다, 이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전장이에요. 자화전자 수익 나는 종목 여기도 똑같죠? 이건 이거 제형 솔루텍과 완전히 똑같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안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캠시스 같은 종목들도 그래 봐야 이번의 경우에도 그래서 저가 내려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이 최근에 또 주가가 이게 좀 썩혔어요. 증자와 감자를 동시에 하는 아주 골 때리는 회사입니다. 이거 증자 있고요, 감자도 하죠. 아직 감자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해가지고 이거
주주연대에서 저지하겠다라고 이러고도 들어왔고요. 유무상 징자에게 감자하고 그리고 다시 징자하고 장난해? 지금? 그만큼 회사 자체가 지금 한계 상황에 몰려 있다는 얘기야. 그런 상황에서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감자하고 증자하고 동시에 진행되면 이게 뭔가 주가를 조금 그래가지고 증자 청약률을 높이려면 주가를 좀 당겨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정하고 당겨 올리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되는 건데 흐름이 되는 건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논다라고 보다라도 감자는 언제죠? 이게 변동 요인이 너무 커요. 이거 감자. 자, 볼까요? 동시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 같네요. 거래정지 2월 4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아직 뭐 시간은 뭐 충분히 하긴 합니다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앞에 그런 것처럼 옆에 요런 케이스입니다. 딱 요런 그림으로 나오지 않는 한 패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갭으로 이렇게 둥 떠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없던 일을 해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패드기 치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니까 갭으로 떠버리면 이렇게 위쪽에서 패드기 치고 나갈 거니까 이거는 없는 걸로 하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 정도죠. 딱 요 정도 수준 그렇게 크게 넘어가지 않는 10% 내 요 안에서 시작을 해서 짧게입니다. 짧게 길게 안 돼요. 짧게 살짝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 표준 코스 당기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표준 코스로 들어오지 않는 한 웬만하면 이런 거는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개인 투자들이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의 종목이 아니에요. 따로 들어가지고 낙수 효과로 더불어서 뭐 붙을 만한 게 아닙니다. 뭐 있다고 이거 자율주행 코스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이 회사 자체가 지금 한계상에 모아가지고 지금 결손금 보점 들어가는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자를 통해 가지고 재무구조를 클린하고 증자를 해가지고 이제 돈 좀 끌어당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회사 운영해 보겠다는 거거든. 그 나무가 출신에 뭘 했건 말건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유명인사 그래서 유명인사를 들이대야 그래야 뭔가라도 뭐 돌아간다 그러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듣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람 이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종목 2개 남았습니다. 프롬바이오하고 에드바이오텍이에요. 자, 이 중에서 에드바이오텍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저 앞쪽에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작전주죠. 고질적인 이거 참 되도 않는 이슈 가지고 예전에 해쳐 앞쪽에서 저 앞쪽에서 해쳐 드셨던 종목이죠. 보이십니까? 전형적인 잡주 작전. 그러니까 단타치고 먹고 튀어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이때 이렇게 해서 게임 벌였던 그 인물들이 다시 들어오는 건데요. 여기는 앞쪽에서 보신 것처럼 뭐 이렇게 짧게 빠져나갈 때도 있고 그렇게 좀 세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거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오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 앞쪽에서 진행됐던 내용들하고 앞쪽에서 진행됐던 내용들하고 지금 내용들은 종목이 조금 다른데요. 자, 저 앞쪽에서는 이렇게 최대 주주 변경 에드바이오텍 요런 거 가지고 지금 가지고 또 최대주 변경 이슈 이거 가지고 아주 당기기도 했었고 OQPM이 들어온다 그래서 AQPM이 그걸 막 그래서 항암제하는 요런 거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해쳐 드시고 없던 일로 해주세요 이러고 돼버렸죠. 이러고 들어왔던 종목인데 오늘은 또 이제 그쪽 이슈가 아니라 조류 인플루엔자 AI입니다. AI 이슈입니다. AI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인공지능 AI가 아니고 조류 독감의 조류 인플루엔자 AI입니다. 그 AI 쪽 이슈인데
여기서 이제 치료제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 요 이슈 가지고 그러죠. 항체 치료제 효능 확인 소식이라고 상한가 들어갔는데, 얘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저병원성이에요. 저병원성. 저병원성으로는 닭들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뉴스에 나오면 조류 독감이 나와가지고 닭들이 뭐 폐사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고병원성 조류 독감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는 경우에는 닭들이 막 다 뒤져, 다 죽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저병원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닭들 폐사하고 그런 거 하질 않아요. 단 저병원성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면 닭이 알을 잘 못 낳아. 알을 잘 못 낳아요. 그래서 뭐에다 붙이냐 그러면 지금 달걀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거 수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란계 폐사 살처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산란계 폐사하고 살처분하는 거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이고, 저병원성은 폐사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알을 잘 못 낳아요. 그래서 달걀 가격에다가까지 이유로 붙이면서 뭐 그냥 끌어올리려고 작정을 한 거죠. 애초에 그냥 대놓고 작전입니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작전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이렇게 대놓고 당기는 흐름으로 연결, 뜻밖에도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대놓고, 원래부터 대놓고 하는 애들이었으니까요. 원래부터 출신이 얘들은 대놓고 하는 애들이라,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뭐 그렇긴 합니다만 아예 대놓고죠. 그러니까 효능 확인 같은 경우도 지금 뉴스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닭에다가 경구투여 이렇게 했는데, 뭐 높은 항체 수준을 했다, 항체 치료제 효능 확인, 저병원성 이루어하는데 뭘 지금 뭘 얼마나 확인을 했다는지 모르겠네요. 회사 PCR이죠? A에 대한 항체 치료의 실효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가 연구를 통해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그냥 헤쳐드시겠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갭으로 뜨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갭으로 뜨면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재료 가치 자체가 그렇게 큰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갭으로 떠버리게 된다면 헤쳐먹고 달아나는 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갭으로 뜨지 않고 밑에서 찍어서 퍼올리는 형태의, 저 앞쪽에서 보여드린 이런 그림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갈 정도가 아니고요. 이런 쪽하고는 틀려요. 이거는 면역 항암제 개발 기업이 최대 주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거하고는 재료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프롬바이오입니다. 탈모죠. 여기 어저께 같은 탈모에서 현대약품이 올라 들어가면서 메타랩스도 덩달아 들어갔었죠. 근데 이 현대약품의 경우에는 자, 주가가 오늘도 이렇게 올라 들어갔는데요. 메타랩스는요, 미꾸라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 세력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던 기업인가를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본 것처럼 이렇게 아주 작정을 하고 쫙 당기는 놈들도 있고, 이렇게 매번 이렇게 치고 달아나고 치고 달아나고 치고 달아나고 치고 달아나고, 이게 토끼 새끼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애들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프롬바이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롬바이오가 또 탈모입니다. 여기도 프롬바이오 탈모 이슈를 꺼냈죠. 프롬바이오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뭐 앞서는 종목은 못 돼요. 이거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 여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가 상한가는 오히려 이게 더 먹기가 좋죠. 세력이 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탈모에서는 이 현대약품과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가 비교적 의지가 조금 강한 형태의 종목이 되는 거고요. 이게 그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곁다리, 그래도 어느 정도 곁다리 나는 애들이고, 이제 이건 나머지 뭐 메타랩스 같은 애들은 이게 뭐 토끼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그렇죠? 예전에 대표였던 이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은 토끼가 돼버렸죠. 그리고 뭐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단발 먹고 튀어버리고 이런 형태가 돼요. 지금 이 프롬바이오는 원래 건기식주입니다. 프롬바이오, 그죠? 프롬바이오 코스메틱 이렇게 나오죠?
건기식이에요. 원래 이제 건기식을 하는 회사입니다. 메스틱 리얼 앰플 게일 마스크. 메스틱인데 왜 마스크로 가고 있지? 이게 저 위약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먹는 겁니다. 제가 먹는 게 제가 먹는 이 메스틱이 프롬바이오 겁니다. 건기식 회사예요. 근데 여긴데 이제 탈모로 들어가서 이 회사도 본 것처럼 이제 탈모 쪽에 너무 들어가서 탈모 이러는데 탈모에서 이제 대장주 역할은 하지는 못하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 아래 들어가서 최근에 탈모 이슈 나올 때도 그렇게 아주 대단한 상승을 보이지는 않았었죠. 저 앞쪽에서 한 번 있었고, 그러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뉴스를 왜 안 내보내주냐. 탈모 치료제. 자, 프롬바이오 독성 시험 통과 소식 이렇게 됐습니다. 이 경우도 그러니까 현재 보면 이 재료로의 가치보다는 세력 형태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쪽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제 줄기세포 유래, 그래서 강스텐바이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줄기세포 가지고 이용을 해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탈모 치료제 이쪽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앞에 보게 되면 내용을 자 보죠. 비임상 독성 시험, 즉 안전성이에요. 자, 안전성. 앞에 이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 드렸었죠. 안전성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이잖아요. 유효성. 간단합니다. 그래서 임상 1상 같은 경우에서 1상 혹은 전임상 같은 경우에 안전성을 따지고, 그 다음에 2상에서 유효성을 따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전성이라고 이 약을 먹어가지고 탈이 나냐 안 나냐야, 이게 약발이 잘 듣냐 안 듣냐가 아니라,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 매번 현대약품 탈모 이슈 나올 때마다 얘기 드렸으니까 묘하게 자, 이 프롬바이오와 현대약품이 둘 다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위약이고요. 건기식 위 건강기능식품 메스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병헌이 광고를 한 거죠. 그리고 현대약품의 경우는 현재 제가 쓰고 있는 탈모 치료제를 마이녹실 실제로 현대약품이 내놓은 회사예요. 이거. 네, 그래서 이게 현대약품 할 때마다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남성 탈모에 효과가 있다. 이거 어제도 들었던 얘기죠. 현대약품. 남성 탈모에 효과가 있다. 이건 유효성의 문제가 되는 거야. 약발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프롬바이오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에 약발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성입니다. 그 되냐 안 되냐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탈모하려고 탈모 치료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발랐는데 거기 피부염이 막 번져가지고 탈모 치료제 안 되고 머리 이렇게 뿌렸더니 머리에 막 피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발진 일어나고 이 난리치면 이거 안 되죠. 그거 테스트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이 테스트가 탈모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라 그거 테스트하는 거, 그거 테스트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재료 자체로는 이게 저 앞쪽에서처럼 그렇게 빡빡 이렇게 TS 트릴리온이나 현대약품처럼 이렇게 갈 만한 재료는 아니에요. 다만 지금 오늘 당겨 있는 모양의 양상을 살펴보게 되면 자, 이 케이스 한번 볼까요? 지금 오늘 시가에서 6.9% 올라 들어가서요. 잠깐 눌려 들어가니까 3%까지 눌려서 되돌린 다음에 라인 딱 갖다 맞춰놓고 지금 라인 딱 대놓고 그냥 그대로 잡아당겨가지고 돌려가지고 지금 잡아당겨 올려놨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재료와 관계없이 기술적으로는 당기겠다라고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쭉 하반기에 들어가 있는 기타 등등등등 나오는 종목 중에서는 오히려 전체적인 테마에서도 지금 탈모 치료 테마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의 메타랩스와 반대로 이 프롬바이오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적자가 나오는 회사도 아니고요. 예상에 최근에 이제 조금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원래 건기식 같은 경우는 잘 나갈 때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안 좋다가 지금 오르기 쭉 나오는데 이제 조금씩 줄여 들어가고 있죠. 이제 건기식에 살아나서 이게 실적들 같은 경우도 개선되는 효과들이 조금씩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주 뭐 사고 치고 이러는 종목의 회사도 아니고요. 근데 요 케이스의 경우는 조금 더 더군다나 탈모제들이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앞서 양쪽에 머리 잡고 다려 들어가는 여기 현대 TS 트릴리온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랐을 게 않겠느냐.
예, 그래서 요 종목 정도 추가 상승으로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하고 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실시간으로 잡으시려면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자 이거 저희 천재 투자 팁에서 이런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 들어가 버리니까. 천재 투자 팁에서는 상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나 상한가 거의 들어가기 전에 분석을 한다든가 혹은 특징주는 주가 중간에 나왔을 때 이렇게 분석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르게 들어오시게 된다 그러면 어저께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저께 오전 1시간 동안에 각기 다른 5분의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5개의 종목 가지고 상한가를 잡아들였습니다. 이거 오늘도 있었죠. 상한가 잡아 들어간 거.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매매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앞에도 어저께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게 대부분은 지금 장세 좋아하는데 숟가락 얹어가지고 해먹고 튀자라는 쪽이에요. 내일은 내일 종목이 또 나와. 그래서 앞에서 서두에서 이 숫자까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내일도 쭉쭉 가는 종목들이 없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교체가 되는 거야. 하루 먹고 튀고 교체. 그러니까 굳이 그거 따라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다렸다가 그중에서 또 올라갈 만한 종목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만 날입니까? 월요일도 날이고 다음 주 화요일도 날인데, 그죠?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또 우리 천재 리듬 들어서 또 올라갈 만한 종목들 뽑아내 드리잖아요. 그때 하세요. 예? 오케이. 자, DYP 같은 종목들 저도 이거 하는 거 하나 상한가 종목을 잘 안 들읍니다만 이런 종목들 얘기 들었고 첫날에는 한국정밀기계 이거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 들어갔고요. 예, 아지네스텍은 상한가를 못 가더라도 노려볼 만한 종목 올라갔죠? 예?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자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